만성적인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효과가 예상외로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72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주요 증상은 허리 통증과 우측 발 저림 증상을 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시작 시기는 수년 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허리 통증은 수년 전부터 계속 지속이 되었고 우측 발 저림 증상은 1년 전부터 발생하였다고 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누우면 하지 증상이 심화된다. 자다가 돌아 누울 때 심하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까지도 권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움직임과 관련해서 다리 통증으로 내려가는 것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환자분의 허리를 눌렀을 때는 실질적으로 증상은 없으셨고요. 더 심해지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운동 기능은 정상이었고 감각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일 때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증상은 확실히 좀 더 심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는 척추 측만증이 좀 있다고 보여져 있는데 불안정성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MRI상에서 봤을 때는 2번, 3번 사이, 3번, 4번 사이, 4번, 5번 사이, 그리고 신경이 나가는 구멍 쪽에도 협착증이 쭉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면 환자분 허리가 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있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척추 측만증은 가만히 이런 식으로 있는 허리가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층층이 쌓여 있는 허리들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척추가 사실은 돌아가 있는 거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축이 휘어졌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척추 측만증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안정성은 보이지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허리뼈랑 허리뼈 사이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허리뼈인데요. 각 허리뼈 1번, 2번 사이도 그렇고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사이, 특히 4번, 5번 사이가 허리뼈랑 허리뼈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이에 있는 소위 디스크라고 불리는 연골이 매우 많이 닳았다. 그로 인해서 신경이 매우 많이 눌리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MRI 사진에서 봤을 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허리뼈인데요. 사실 2번, 3번부터 되게 이 뒤쪽에 있는 공간이 많이 좁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3번, 4번 허리뼈 사이와 4번, 5번 허리뼈 사이에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이 매우 좁아져 있고 특히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고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까만색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까만색으로 뭔가가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황색 인대인데 이 황색 인대가 자라면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막아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변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치료해야 할지 감별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증상을 이렇게 호소를 하실 때 이렇게 병변이 많을 때는 어느 부분이 원인이 돼서 이제 증상이 나오는지를 감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한 군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르면 이제 허리뼈 4번, 5번 허리뼈 사이에서 나오는 5번 허리신경이 문제가 되어서 상기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추관공 경막의 차단술을 허리 5번 신경, 오른쪽으로 나오는 5번 신경에다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가장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제 바늘을 접근을 하였습니다. 쭉 길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늘이고 이 선을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그려보시면 여기가 이제 허리뼈의 이제 등 쪽 라인인데요. 이 허리뼈의 등 쪽 라인까지 최대한 바늘을 가까이 넣어서 신경이 실제로 압박되고 있는 앞쪽으로 바늘을 최대한 접근을 시켜서 약물을 주입을 하였습니다. 이게 옆쪽에서 본 사진이고 이게 앞쪽에서 본 사진인데요. 앞쪽에서 보면 이 바늘이 아까는 이 바늘이 이 가운데 부분으로 뻗어 나왔었다면 지금은 이 뾰족한 바늘 부분이 최대한 뼈에 가까이 붙으면서 신경 위쪽으로 바늘을 접근시키려고 시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집어넣고 신경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따라서 까만색 조영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약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경막의 공간까지도 약물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대로 약물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을 한 후 약물을 주입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약물의 주입 경로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간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5번 신경을 따라서 약물이 잘 주입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주사 치료 후 일주일 뒤 방문을 하셨는데요. 증상에 저명한 호전이 보였습니다. 잠도 바로 자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주사 치료를 한 번 더 시행을 하였고 이제 증상이 이제 괜찮아지셨다고 하셔서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환자분은 MRI 사진에서만 확인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증상도 되게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해도 바로 접근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효과가 예상외로 되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제 신경이 이런 좁아져 있는 상황에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주사 치료가 시행이 되어서 신경이 어느 정도 여유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증상이 저명한 호전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은 주사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고 이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쭉 관찰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